이 끝과 저 끝을 잇는 한 뼘 차이, 너와 나 우리의 차이는 한 뼘 차이. 남북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안녕하십니까.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의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한송이 씨 아주 오랜만이고 반갑습니다. 네.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요. 우리 네. 청취자분들께 우리 같이 인사 한번 좀 드릴까요? 네, 좋아요. 한 뼘 차이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리는 새해가 밝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네. 북한에서는 새해 인사 어떻게 하나요? 북한에서는 새해 인사를 이제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표현을 씁니까? 많이 씁니다. 많이 씁니까? 근데 이제 친구끼리라던가 약간 조금 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네. 새해를 축하합니다. 아, 새해를 축하합니까? 네. 그건 아주 독특한 인사법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 새해를 축하합니다라는 그 단어를 많이 써요. 네, 알겠습니다. 새해를 축하한다. 아닌데 지금 막 만들어낸 거 아니죠? 진짜예요. 진짜로. 이제 강미진 기자님 나오시면은 그분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송희 씨. 네. 최욱 씨가 신인상 받았다고요? 아, 정말 축하드려요. 근데 어떻게 그 신인상 받았는 데서 어떻게 한 뼘 차이를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주세요? 한 뼘 차이 때문에 받은 게 아니니까요. 아, 정말. 올해 2019년 황금 대지해를 맞으면서 네. YTN에서라도 좀 노력 칭호를 네. 우리 슈퍼스타 최욱 씨한테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YTN은 시상식이 없어요. 그래요? 네. 정말 아쉽네요. 아니, 근데 좀 MBC 새아들이 됐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죠. 아니, 뭘 너무 좋아요. 그게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한반도 평화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좋아하는 채널이 딱 두 개예요. 네. 네, YTN이랑 이제 MBC. MBC. 네. 근데 MBC에서도 이제 최욱 씨 나오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종편은 이제 안 나가실 생각이에요? 아, 정편도 나가죠. 뭐. 전 채널의 딸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일 많아지라고 주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동방신기가 부릅니다. 주문.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남과 북의 공통 분모를 가진 다양한 뉴스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저희만으로는 부족하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데일리 NK 강미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참 곱게 하고 오셨군요. 네.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또 예뻐 보이고 싶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아침부터 출연이 좀 많아서 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기자님이 또 새해를 맞으시더니 네. 미모가 너무 예뻐지셨네요. 고맙습니다. 요즘 방송이 좀 많아졌나 보군요. 네, 좀 많아졌죠. 그렇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를 축하합니다. 네, 2019년도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했어요. 아주 네.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또 하더라고요.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그렇죠. 그거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일단 등장부터 이제 좀 범상치 않다. 예전에는 그냥 연단에 서서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걸어오는 장면부터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저 걸어가서 어디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소파에 앉아서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자체가 파격이죠? 그렇죠. 이게 올해 어쨌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이 좀 변화무쌍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소파에 앉아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 상대가 얘기를 편하게 하면 받아들인 사람도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경직된 자리에서 하게 되면 이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네.
그런데 편안하게 앉아서 조금 지난해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어서 네, 저는 좋았습니다. 그 북한 주민들도 그거를 좀 좋게 받아들이는 상황일까요? 신년사에 대한 반응은 아직 집계된 건 없는데요. 일단 북한 주민들로서도 좀 편안하게 새로운 형식이다 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네. 저는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네. 항상 마이크를 앞에다가 한 20개 정도 넘게 놓고 항상 서서 이렇게 뿔테 안경 끼고 이야기하다가 네. 갑자기 안경을 버리고 어. 그리고 이제 그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이제 그 아래 단추를 탁 풀어 헤쳐놓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올해 2019년에도 북한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또 네. 예측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거는 대단히 좀 소소하고 유치한 호기심인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바지 통은 왜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게 유행입니까? 아니면은 김정은 위원장만 그렇게 입는 겁니까? 일단은 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아니 그걸 감안하고도 너무 넓어요, 통이. 아마도 뭐 하나의 스타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맞는 게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뭐 스타일에도 스타일. 관계될 수도 있는 거죠.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네. 나는 이제 이렇게 통 넓은 남자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나 나한테 콜을 한다면 나는 통 넓게, 바지 통 넓게 네. 이게 받아줄 그런 기회가 있다. 뭐 이런 게 아닐까요? 잘 끼워 맞춰요. 아주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신년사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1일 오전에 저희도 그날 출근해서 일을 했었는데요. 9시부터 또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생중계된 2019년 신년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전 세계 지도자 중 한 사람이라는 그런 면을 부각시키면서 네. 논리적이면서도 또 설득이 있는 논조로 담담하게 했잖아요. 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일 신년사는 이전하고 달리 속도감이 있고 또 폭넓은 남북관계 개선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그런 이미지도 좀 보였었고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에 적극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또 대미국 메시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와의 관계 어떻게 그렇죠. 새해에는 펼쳐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와 관련한 이야기도 좀 담겨 있었죠?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조성된 남북 화해 무드라든가 이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획기적 대전환으로 평가하고 매우 만족하다고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특히 지난 한 해 진행된 남북 관계 개선사를 70여 년의 민족 분열 사상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 이렇게 격한 말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네.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도 다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서에 대해서는 북남 사이의 무력에 의한 동족 상장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남북 군사당국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잠재한 우발적 충돌에 촉각을 곤두세웠잖아요. 9월에 합의된 군사 합의서가 사실상 불가침 선언이라고 대내 역사하면서 추가적인 긴장 완화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북관계 전문가 우리 송희 씨는 신년사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이제 그 신년사를 보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는 이제 핵을 더 이상 만들지도 않을 것이며 네. 비핵화를 할 수 있다. 네. 이제 미국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가 돼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김정은 그 북한의 김정은이 아주 좀 바빴구나.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그 생활을 조금이나마 좀 더 덜 보고 싶어서 저런 메시지를 좀 던지지 않는가. 전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저는 희망을 조금만 가져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희망적으로 바라봤군요. 2019년 황금 대지해에는 네. 이제 그 대지해인 것만큼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신년사에서 좀 빛 같은 게 살짝 보였거든요. 보였군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남북관계 전문가치고는
약간 특별한 얘기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해요. 조금 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가 전달된 직후에 미 국무부는 말을 아끼듯 보였다가 하루 후인 현지 시간으로 2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멀지 않은 시점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강료회의 발언을 통해서 김정은으로부터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 우리는 아마도 또 하나의 회담을 갖게 될 것이다. 네. 우리는 정말이지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네. 희망적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시점에 대해서 방금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 친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된 친서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건네진 것으로 보도된 편지를 가리킨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다른 친서가 전달된 것인지는 분명치는 않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우리 이제 최대 관심사는 북미 정상회담이 또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그렇죠.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것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데?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김정은과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만 그는 서두를 게 없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요 네, 때문에. 그렇죠. 항상 여지를 두고 가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또한 자신은 속도를 결코 강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친서 외교를 통한 톱다운 소통을 이어가면서 조기 제재의 뜻을 같이 함에 따라서 북미 교착 국면에도 중대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랬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을 한다. 2018년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어떻게 답방은 합니까? 한다면 언제 할까요? 아마도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새해 신년사를 마치고 일단 북한이 1, 4분기 안에는 뭔가를 1년 내 그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전체 주민이 다 일떠나서 뭐 일을 하는 그런 시기니까 맞아요. 네, 그 시기를 계기를 해서 저는 봄날에 올 수 봄에? 있지 않을까. 네. 아.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한 3월 이후 정도로 기대해보면 그렇죠. 될까요? 네. 네. 작년에도 또 4월 달에 이제 정상회담이 봄에, 있었으니까.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좀 해결이 돼야 오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겠죠. 그렇죠. 일단은 큰 문제가 미국과의 문제잖아요. 네. 네. 그래요. 꼭 좀 잘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같은 2019년은 바람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국내 뉴스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일반 국민들도 연말연시 정리할 일도 정말 많고 바쁘잖아요. 네. 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국회 운영회의 소속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본 회의에 불참하고 해외 출장을 떠난 사실이 드러나서 빈축을 샀습니다. 맞아요. 네,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 신보라, 장석춘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네, 27일부터 30일 3박 4일 일정이었으며 양국 교류 협력 강화와 코토라 다낭 무역관 방문이 주요 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을 지원하려는 소규모 기관에 불과한 코토라 무역관 방문은 국회의원들이 걸핏하면 내거는 외유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방문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기간이 아니라는 점은 알만한 이들은 다 안다고 하는데요. 네. 더구나 다낭은 관광객이 줄을 잇는 베트남의 명승지잖아요. 네. 네, 외유성 출장이라는 의심을 살만도 하죠. 논란이 일자 김 전 대표는 일정을 축소해 귀국했다고 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이죠. 네, 그렇죠. 자유한국당만 비난할 일도 아닌 것이
민주당 운영위원들도 본회의에 불참한 것이 그것은 아니지만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이야. 왜 모두 연말에 이런 일을 할까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거나 연말이 되면 의원들이 해외 출장 가는 게 국회의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본연의 직책인 그런 국회의원이 본연이 책무는 소홀히 한 채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전에 약속을 해놔서 약속 취소할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었는데 네. 문제가 되니까 또 바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보면 충분히 그러니까요. 사전에도 네. 예, 취소할 수 있었던 약속 그렇죠.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송희 씨 네.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저는 약간 좀 턱턱 써는 그런 사이다잖아요. 사이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그 자기 집을 이렇게 잘 꾸려야지 꾸리지도 않은 그 자기 집을 안 꾸리고 자꾸 바깥으로 나돌면 안 되거든요. 네.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좀 위해서 그 외국에 놀러만 가지 마시고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삶도 어떻게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나돌면 이거 안 좋거든요. 안 좋거든요. 네, 집안 살림을 잘 봐야지. 네. 집안 살림도 안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네. 이게 한쪽 주머니만 세고 살림이 영 보탬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해외에서 뭐 볼만한 거, 배울만한 거 보고 오는 건 나쁜 거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법안들이 그렇죠.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뒷전으로 하고 갔다는 거, 이거는 이제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분들에게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바로 투표거든요. 맞아요. 항상 투표는 좀 하시는 편입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오자마자 제일 했던 그 중에 하나가 투표였어요. 그 대통령 선거 때도 제가 투표를 했고요. 네. 육상 지방 선거 때도 투표를 했습니다. 어. 투표를 할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합니다. 그래요. 어떤 점을 보면서 투표를 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제 간상을 보고 저희 투표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나라를 잘 좀 지키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제 간상을 보고 투표를 하는 편이라서 막판에 약간 삐끗했네요. 네네네. 참 잘 나간다 싶더라고요. 막판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도 한뼘 뉴스 강미진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송희 씨가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요? 국회의원분들께 띄워주고 싶은 노래. 진이의 뭐야 이건 띄워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온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체육 한 송이의 열리지 남녀 레디 액션. 여기도 걸고 저기도 걸고 오빠가 보면 좋아하겠지? 성희야, 오빠와 송희야, 이게 뭐야? 양말 공장 차렸어? 아이 오빠 빨리 들어와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거실부터 안방까지 양말로 아주 그냥 철도를 깔았어요. 송희야, 우리 송희 양말은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으려고 거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아휴,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아니 무슨 귀신 씨나리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선물 다 나눠주고 루돌프 타고 집에 간지 벌써 언젠데. 그럼 송이야, 새해 첫날부터 도대체 온 집안에다가 양말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다 놓은 이유가 도대체 뭐야? 진짜 너무 모른다 진짜. 새해 첫날에 새 양말을 신어야지 복이 들어오거든요. 오빠 빨리 이리 와봐요. 제가 신겨줄게요. 아니야 송이야, 나 양말 많아. 아니, 나 양말 혼자 신을 수 있어. 오빠 빨리 양말 신고 복 받아요. 네, 윤하의 해성 듣고 왔습니다. 남한 남자, 북한 여자의 대화로 살펴본 열리지 남녀였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과 양말과의 뭔가 관련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새해랑 양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북한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제 새해에는 새 옷,
새 양말, 이제 새 속옷 입으면은 이제 그 한 해가 정말 이거 일이 잘 풀리고 그 운도 잘 따르고 돈도 잘 벌 수 있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는 항상 빨간 양말을 선물로 주셨어요. 네. 새해가 되면 이제 서로 양말을 주고받는 네. 그런 문화가 또 있나 보군요. 네, 있습니다. 양말 자체 어떤 큰 의미를 또 부여하네요. 이게 또 이제 그 한 해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양말을 신고 새 기운을 받아서 조금 좀 잘 돌아다니라는 의미에서 주는 거거든요. 새 신을 주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네. 양말로 그렇게 틀었구나.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새해 맞이 북한의 모습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우리와 좀 다른 모습들이 있을까요? 조금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북한에서는 새해를 셀 때 조금 좀 인사말이라던가 네. 그리고 음식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설날에 많이 넣는 그런 그 풍습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 네. 떡국을 먹거든요. 네. 북한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저는 이제 만둣국을 먹어요. 만둣국. 네. 맛있겠다. 근데 이제 그 만둣국도 이제 떡국 5개를 먹어야 되거든요. 5개? 네, 만두 5개를. 왜냐면 이제 이 5가지 그 복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 만두라는 것 자체가 10,000가지 그 이제 좋은 기운이 이제 꽉 싸가지고 5개를 먹으면 그 좋은 그 5가지 어복이 다 들어온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만두를 먹었고요. 저녁에는 이제 국수를 먹었던 것 같아요. 아침이나 낮에는 만둣국을 먹고 네. 저녁이 되면은 국수를 먹는다는 거군요. 네네. 국수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국수는 이제 그 명기리를 이렇게 길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이 국수를 먹으면 이제 그 해에 장수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고 없이 무사히 이렇게 무탈하게 지낼 수 있다. 네네. 네, 그런 걸 기원하는 차원에서 국수를 먹는군요. 네네. 만둣국은 진짜 맛있겠네요. 너무 맛있어요. 직접 빚어서 먹습니까?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그 설 전날에 이제 밀가루라던가 그 만두속을 사다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그 만들거든요. 만두를 빚거든요. 그 만두소에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는 이제 두부랑 생배추랑 그리고 여기서 말하면 이제 샐러리. 샐러리. 네, 샐러리랑 고기가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꽁고기가 들어갔거든요. 꽁고기. 제가 얼마 전에 꽁고기를 갖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안 주시네요. 다음 주에 갖다 드릴게요. 아유, 그거 다 상했겠다. 아니, 안 상했어요. 직접 잡아서 오는 거라서. 네. 그때 이제 부탁을 하면은 바로 잡아서 보내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북한에서 만들어 먹는 만둣국. 굉장히 먹고 싶어지네요. 네. 북한에서도 만둣국을 한 그릇 더 먹으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얘기 합니까? 그럼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저희 집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만두를 빚으면서 이건 또 내일에 우리 그 귀여운 자식들이 이제 먹으면 또 한 살 더 먹겠구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좀 어머니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군요. 우리는 이제 설이라 하면은 예전으로 보면 이제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그러고 네. 음력설을 또 구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설 이제 음력설을 지내거든요. 네.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도 여기 계기가 있어요. 지금 북한도 이제 그 설보다는 이제 음력설을 잘 세거든요. 네. 이게 그 1월 1일 설이 일본 명절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일이가 절대로 우리는 이제 일본설을 세면 안 된다. 우리 그 조선 민족은 항상 음력설을 많이 셌기 때문에 음력설을 세야 된다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달력을 보면은 거기다 이제 설이라고 써 있어요. 음력설에 1월 1일은 설이라고 써 있고 1월 1일? 네네. 설날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이제 음력설 날에는 이제 설명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1월 1일을 설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까? 네, 받아들이진 않는데 일단 이제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오는 그 1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라던가 그런 그 먹는 음식풍은 아직도 유지되지만 북한에서 이제 여길로 그 북한에서는 이제 설날을 이틀밖에 안 써요. 그리고 설명절을 이제 한 4일에서 5일 정도 씁니다. 이제 진짜 명절은 음력설. 네. 그것을 이제 설 명절이라고 네네. 표기해서 쉰다는 거군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은 세뱃돈 받는
받는 재미가 아주 꿀맛이었거든요. 네. 북한도 그런 문화가 있나 모르겠네요. 북한도 이제 똑같이 이거 이제 인사를 드리면은 이제 세뱃돈을 받아요. 네. 근데 이 또 세뱃돈이라는 게 북한 돈을 이제 받는 거랑 이제 중국 위안화를 받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북한에서 북한 돈을 받으면 어디 그렇게 막 쓸 데가 없어요. 워낙에 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세뱃돈을 받는 것보다는 선물을 좀 많이 두둑히 챙겨주시면 더 좋아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사실 송희 씨는 북한에 네. 부모님이 다 계시잖아요. 맞아요. 북한에 계시는 부모님께 새해 인사 한번 좀 해보실까요? 네, 그러면 정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한 뼘 차이를 통해서 네. 저희 부모님한테 또 다시 한번 인사하게 되네요. 네. 우리 북한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귀여운 내 동생, 새해 복 많이 받고 올해는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유, 네. 뭔가 좀 짠한 생각도 듭니다만. 네, 맞아요. 우리 또 송희 씨는 워낙 철이 없어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용돈을 더 줄까 이런 생각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더 좋게 느껴져요. 진짜요? 왜냐하면 막 슬퍼하고 그리워하고 하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제 속으로는 슬픈데 굳이 또 슬프게 하면은 표현을 안 하시는 거구나. 그 해는 또 너무 슬프게 갈 것 같아서 저희 부모님도 제가 좀 발랄한 걸 좀 좋아하시기 때문에 속이 깊으시네. 네, 슬픔보다는 좀 밝게 가야죠. 새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굉장히 네. 또 어른스러우시네요. 네, 북에 계시는 송이 부모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북한의 새로운 이야기, 네. 이건 몰랐지. 또 한번 배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 코너로 가볼까요? 한 뼘 차이 우리 둘의 사이 알아가면 크지 않나 너와 나의 차이 You and I 하나가 너와 나를 이어 우리 사이 한 뼘 차이.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삶을 배우는 코너죠. 이건 몰랐지. 매주 하나씩 북한의 삶을 알아가는 재미가 저한테는 굉장히 큽니다. 네, 새해를 맞으면 북한에서 양말을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양말 말고 받았을 때 정말 기분 좋아하는 것 어떤 선물이 있을까요? 네, 북한에서는 이제 선물도 이제 뭐 주는 것도 이제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선물 중에 하나가 달력이에요. 달력이요? 네. 이 또 이제 집에 어떤 달력을 낳는가에 달려서 그 집에 이제 생활이라던가 생활 이런 수준을 볼 수 네네, 있군요. 수준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올해 생활 달력을 어떤 거 낳는가에 대해서 이 집이 좀 사는구나 안 사는가를 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적자라던가 적자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김일성이 사진이라던가 김정일이 사진을 정말 크게 만들어서 이제 사진이 딱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월화수 뭐 이런 달들이 있거든요. 그걸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나눠주는 거예요? 판매를 합니다. 그걸 이제 사는 겁니까? 네네. 그게 비싼가 보군요. 이게 또 보석을 이렇게 베긴 거라서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달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나 보군요. 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거라서 저희는 이제 달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달력만 봐도 생활 수준을 알 정도라고 하니까 네. 달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새해가 되면 저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회사원분들은 달력을 딱 처음 보면은 올 한해는 며칠 쉬는지 공휴일을 이렇게 체크하거든요. 네네. 북한 달력을 제가 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네네네. 북한 달력과 남한 달력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북한 달력에는 이제 빨간 글자를 저희는 많이 따져보거든요. 빨간 글자요? 네, 이 빨간 글자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정말 좀 잘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일 중에 하나예요. 예, 일요일을 내놓고 일단은 이제 뭐 4월 15일이라던가 2월 16일 이렇게 붉은 글씨로 표시된 날을 이제 저희는 뭐 김일성과 김정일이 생일이기 때문에 민족 최대의 명절로 많이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 날을 이제 고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정일 생일이 그러면 2월 16일. 네.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의 시대 아닙니까? 맞아요. 김정은 생일은 나몰라라 합니까? 아유, 나몰라라고 하면 안 되죠. 김정은의 생일은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네, 저희 아버지랑 생일이 똑같거든요. 저희 동생이랑 저희 아버지랑 똑같이 생일이 1월 8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김정은이가 딱 등장을 했을 때 네. 이제 생일이 1월 8일이라고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도 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굉장히 웃었던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유, 아주 뭐 배 잡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네요. 네네. 그럼 1월 8일은 검정 글씨입니까? 빨간색 글씨입니까? 요즘은 이제 빨간 글씨로 살짝 표기가 됐어요. 아. 네. 이제 좀 격상된 거네요. 네네. 이제 여기는 이제 휴식일로 이제 정했는데 이렇게 뭐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이라고 딱 표기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1월 8일 자체가 그 김정은이 생일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제 김정은이 생일을 조금 세는 편이에요. 아니 뭐 확실히 결정 난 겁니까? 아니면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추세로 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확 결정 난 건 아니군요.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서운하겠어요. 일단은 이제 그 너무 또 우상화 교육을 이제 하다 보면은 북한 주민들이 조금 질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우상화도 이제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먼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렇게 우상화를 한 다음에 그 뒤로 자기가 이제 얄금얄금 따라가도 이제 뭐 늦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러는 낌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은 이제 북한의 달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보다는 북한에서 달력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네, 오늘도 북한 이야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가까워진 모습으로 저희 만나요. 네,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 다음 주에 만나요. 남북 이음 프로젝트 한 뼘 차이는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과 함께합니다.